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몸의 엔진, 심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멈추게 되면 바로 생명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내 몸의 엔진인 심장이 나빠지기 전에 그 초기에 그 증상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 몸의 엔진, 심장이 나빠지는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볼까 합니다. 심장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의 엔진이죠. 혈액을 순환시켜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를 모든 장기에 보내기 때문에 심장이 멈추게 된다면 우리의 생명 활동도 멈추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도 쉴 틈 없이 꾸준하게 뛰고 있죠. 자, 그 심장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이 나빠지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산소 부족입니다.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혈액의 순환을 잘 못 시키겠죠. 심장이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공급을 못 하잖아요. 폐로부터 산소가 들어오면 그것을 심장이 받아서 우리 몸에다 다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산소를 잘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산소 부족 상태가 나타나는데요. 자, 우리 몸이 요구하는 산소 요구량이 있다는 거죠. 그 요구량을 심장이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는 산소 부족 상태가 나타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로하죠. 자, 보세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서 사용되는 게 산소인데 필요한 만큼 산소가 공급이 되지 못하니까 피로한 증상이 먼저 나타납니다. 쉽게 지치고 피로하며 오래 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갑자기 쉽게 지친다.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해도 피곤하다.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집중도가 떨어진다. 그런 것은 몸에서 요구하는 산소 요구량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고 느끼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 있을 때는 심장 기능 검사를 해보면 크게 나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상이 있을 때 나의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을 수 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 활동 능력의 감소가 오죠. 활동 능력에 제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쉽게 피곤해지고 그 다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숨이 차죠. 그래서 이전과 같은 운동이나 활동량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활동 범위가 줄어들고 활동 능력이 감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활동이나 운동을 하면 부쩍 더 피곤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로, 활동 능력의 감소는 우리 몸에서 요구하는 산소량을 충분히 우리 심장이 보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증상의 하나입니다. 심장이 기능이 나빠질 때 나타나는 초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심장이 우리 몸을 다 돌리잖아요. 그래서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제 돼야 되는 것처럼 순환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심장이 그 역할을 못 해주니까 심장은 여기 위치에 있으면서 우리 몸 쪽으로 피를 보내고 그러니까 피가 산소와 영양소를 다 나눠주면 또 그 밀어내는 힘으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심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어떤 순환 기능이 떨어지겠죠. 자, 그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기관이 어디냐 하면 폐입니다. 자, 심장에 혈액이 정체가 되면 우리 심장 중에서 심실 쪽에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럼 폐 쪽에서 이제 산소를 받고 피가 심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다시 우리 온몸으로 퍼져야 되는데 심실 쪽에 우리 심장 쪽에서 잘 밀어내지를 못하니까 폐 쪽에 물이 차겠죠.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 몸에서 이렇게 대정맥을 통해서 우리가 심장으로 피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심장에서는 이것을 폐로 보내서 산소를 받죠. 그래서 폐에서 산소를 받은 쇠피는 다시 잘심방으로 들어오고 잘심실을 통해서 우리 온몸, 대동맥을 타고 온몸으로 쫙 퍼지게 되는데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심장에서 제대로 수축작용을 하지를 못하니까 심장 쪽에 피가
고이게 되겠죠. 많이 차게 되겠죠. 그러면 폐에 있는 피가 심장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니까 폐 쪽에 수분이 정체되게 됩니다. 폐 쪽에 수분이 물이 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폐가 물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증상을 호소하게 되죠. 그때 나타나는 증상, 기침을 하거나 그리고 힘드니까 쌕쌕하거나 호흡음을 들어보면 약간 이렇게 쌕쌕하는 소리 같은 것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호흡이 곤란해집니다. 수분이 폐에 정체, 그래서 폐 수분 우열 현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심장이 피를 보내서 우리 다리 쪽이나 이런 쪽에 피가 가면 산소와 영양소를 주고 나서 다시 심장 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심장이 제대로 쥐어짜서 내보내지 못하니까 말초에 있는 혈액이 돌아오지를 못하고 또 심장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서 심장 쪽에 압력이 올라가 있으니까 말초에 있는 피가 심장 쪽으로 들어오는데 장애를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장의 어떤 힘으로 원활하게 돌아야 되는 피가 돌지를 못하니까 중력 쪽에서 낮은 부위, 발목, 다리, 허벅지, 복부 쪽에 부종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심장으로 피가 돌아오지 못하고 조직에 있으면서 조직에서 물이 새 나가니까 조직에게 새 나가니까 이쪽에 부종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특별하게 음식량이나 활동량의 변화가 없는데도 체중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초에서 이제 피가 돌아오지 못하니까 우리 몸에 있는 유효 혈액량이 적어지면서 신장으로 피가 잘 가지가 않으니 소변량도 감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초 부종입니다. 특히 이제 누웠을 때 호흡 곤란을 이제 호소하기가 쉬운데요. 자, 보통 이제 호흡 곤란이 나타나는 거 운동을 할 때 먼저 운동을 하니까 이제 호흡 곤란이 있겠죠. 다음에 누웠을 때 호흡 곤란이 있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밤에 잠을 잘 때 아주 발작적으로 괴로운 호흡 곤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자, 심장으로 잘 돌아오지 못하고 있던 피들이 밤에 누우면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심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심장으로 피가 많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폐충혈이 더 악화된다는 겁니다. 특히 누웠을 때 호흡 곤란이 심하다면 심장 쪽에 이상이 없는지 그것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야간요, 밤에 소변을 자주 본다. 물론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나 요실금 같은 증상을 의심할 수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소변량이 감소하면서 부쩍 밤에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 횟수가 많다면 그것은 잘 돌아오지 않던 피들이 밤에 다시 이렇게 심장으로 돌아오고 심장 쪽에서 콩팥으로 피를 보내기 때문에 밤에 이렇게 소변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방광이나 전립선의 문제가 아닌데 밤에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 횟수가 늘어났다면 그것은 심장 기능의 저하, 심장의 어떤 순환 기능의 저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낮 동안 다리에 몰려있던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와 심장으로 배출되면서 생기는 야간요,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물론 이제 이 모든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날 수도 있고 이 중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정상적인 반응은 아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모든 증상이 심장 기능의 이상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있죠. 주치의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담당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때 도움되는 검사. 자, 그럼 주치의한테 찾아가면 주치의가 심장 초음파가 있다면 심장 초음파를 해보실 거고요. 심장 초음파를 더 잘하는 의사가 있다면 심장내과 전문의에게 의뢰를 하겠죠.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보면 심장 기능의 어떤 수축 기능을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심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피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심장이 받는 어떤 이완 기능, 수축 이완 기능이 정상인지를 초음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NT, 프로, BNP라는 검사가 있는데요. 이 검사 같은 경우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심부전이 오기 시작하면 이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심장 기능이 이상이 없는지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심초음파일 거고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보조적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심장 기능을 나쁘게 하는 3대 적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죠. 그래서 그런 질환이 있으면 반드시 잘 조절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고요. 심장이 나빠지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혈액순환이라고 한다면 혈액순환을 돕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운동이죠. 그래서 숨찬 운동, 유산소 운동, 땀나는 운동, 근력 운동, 특히 하체 쪽에 근육을 잘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이제 심장 기능이 굉장히 떨어진다면 심장 재활 운동을 하셔야 되겠지만 초기적인 증상이고 그런 증상들이 심하지 않다면 이런 운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아까 수분 저류, 혈액순환 방해, 심실의 압력의 증가 이런 것들이 다 짜게 먹는 습관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싱겁게 드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젓가락 식사로 국물을 먹지 않는 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가장 소중한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심장이 보내는 오늘 SOS 신호 잘 기억하셨죠? 심장을 미리미리 구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